단백질을 우선시해서 왜 아플까에 단백질을 우선시 섭취하자. 탄수화물보다도 단백질 지나치게 적게 먹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택한 사람들은 단백질, 고기와 달걀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특정 아미노산, 혈액 속에 흐르는 식이 단백질의 부분은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정도는 거의 전적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 양에 좌우된다. 그 사람의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먹었는지, 기존의 혈당 수치가 높은지, 고혈당,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탄수화물 섭취량과 혈당이 낮다면 식이 단백질에 대한 인슐린 반응은 적거나 없을 것이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고 혈당이 올라간 상태라면 인슐린 반응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근육과 뼈의 성장과 운동으로부터 회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한다. 나이가 들었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1g이 아니라 1.5g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식이 단백질을 근육 단백질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슐린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이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잡식, 채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비건, 고기는 물론이고 우유, 달걀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인슐린 조절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 인슐린을 급증시키는 전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가장 많이 함유되고 전분과 설탕이 가장 적은 음식은 동물성 식품이다. 그러나 채식주의라도 얼마든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영양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전분이 적고 지방이 많은 메뉴를 찾기가 조금 더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종자유를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한다. 과일,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을 많이 먹고 가능하다면 고기가 아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한다. 고기를 먹는다면 되도록 집에서 가까운 공급원에서 나온 고기, 유제품, 달걀을 구하도록 노력하라. 가능하면 벌레, 먹이, 소는 곡식이 아닌 풀을 먹는다.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자. 채식을 기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현지 식품을 구입하고 한다. 소시지와 특히 육포와 같은 것은 주의를 기울이자. 인슐린 친화 단백질은 어떤 거냐? 소의 분쇄육, 꼭등심, 베이컨, 닭, 연어, 달걀, 두부, 호박씨, 안고버터. 특정 유제품에는 유당이 놀랄만큼 많이 들어있다. 우유가 그 완벽한 예이다. 우유의 경우에 세 가지 다량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이 모두 높다. 우유, 저지방 우유. 살을 빼려면 유지방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남성들은 12년간 추적한 연구와 어린이들의 전량 유지방을 빼지 않은 전유 섭취가 지방을 제거한 우유 비해서 비만이거나 비만이 될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슐린을 급증시키지 않는 좋은 유제품을 선택하려면 해당 유제품의 발효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다른 모든 발효식품이 그렇듯이 세균이 좋은 일을 한다. 자, 그래서 생크림, 또 마요네즈, 크림, 치즈 이런 것들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으로 채우자. 지방이 포함된 진짜 음식을 섭취하면은 인슐린 민감성은 자연히 상승한다. 우리가 먹는 지방은 인슐린을 높이지 않으며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실 조심해야 할 것은 지방이 포함되지 않은 식사이다. 지방이 없는 식사는 포만감을 멈추지 않으며 식사가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우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식이 지방을 필요로 한다. 지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말이 모든 지방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진짜 혹은 천연 지방은 좋은 것이고 가공 음식의 지방은 그렇지 않다. 건강한 지방은 곧 불포화 지방이라는 독단적인 정의에도 이 일을 제기해야 된다. 불포화 지방이 많을수록 지방은 쉽게 산화된다.
가공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은 화학물질이 들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물이나 과일, 코코넛, 올리브, 아보카도의 포화지방과 단일 불포화지방이 이상적이며 콩기름 같은 다가불포화 지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포화, 동물성 지방, 코코넛 오일, 포화 좋은 것이고 단일 불포화 좋은 것은 대부분의 과일 지방이다.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특별한 견과, 마카다미아, 다가불포화 지방은 주의해야 된다. 고기와 견과 같은 천연 공급원에서 비롯된 다가불포화 지방은 대개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괜찮다. 오메가3 지방 중에서 하나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치아씨와 아마씨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에 가공된 종자유나 대두유, 옥수수 이들은 오메가6가 수백 수천 배 많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지방과 기름에 대해서 지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열을 배경으로 그것을 먹는 시점이다. 지방의 포화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열을 견딜 수 있는 반면에 지방의 포화도가 낮을수록 열에 약하다. 그러므로 조리용 기름이나 라드나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이나 코코넛 오일이 좋고 드레싱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이상적이다. 견과류 섭취에 주의할 점이 있다.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견과류는 세 가지 영양소의 함량이 모두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과류의 탄수화물 함량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탄수화물, 채소, 마카디아, 피칸, 탄수화물 중에서 땅콩, 아몬드, 호두를 비롯한 대부분의 견과류, 또 최고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다음은 구체적인 목록이다. 마카데미아, 브라질너트, 피칸, 아몬드 지방의 양이 아주 높다. 아몬드는 단백질 양이 높네요. 미량, 영양소, 비타민. 지금까지 식이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탐구에서 다른 영양소, 즉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에 초점을 맞춰봤다. 식이에서 수급하는 미량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기타 분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무한 편이다. 이런 화합물의 대다수는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마그네슘. 대부분 일체에서나 견과류 씨앗을 섭취하면서 얻는 마그네슘은 대체로 인슐린 민감성에 긍정적인 보고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고 말한다. 마그네슘. 그래서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크롬은 미네랄의 한 종류로 녹두, 브로콜리, 견과,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다. 그럼 육종의 견과, 피콜린, 그럼 A형 환자군의 저항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 시스테인, 비필수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은 다른 아미노산이 충분히 주로 고기, 달걀, 고추, 마늘, 브로콜리 등에 들어있다. 임상 자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다. 칼슘은 미네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칼슘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칼슘 섭취 이점을 보고 우유 제품을 섭취하는 비염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칼슘만을 단독으로 관찰하는 연구에서는 인슐린 민감성 개선의 측면에서 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우유 제품에 포함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도움이 되나 칼슘의 효용은 장기적인 결과일 수 있다. 비만 비염자 중에서 유제품 소비를 통해서 칼슘 섭취를 늘리자 인슐린이 18% 감소했다. 그리고 칼슘 보조제가 추가된 유제품이 많은 식사와 칼슘 보조제가 추가되지 않은 유제품이 많은 식사를 비염자에게 제공하자 이 두 그룹의 인슐린 수치가 44% 감소했다. 하지만 칼슘 보조제의 추가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가체중 비염자를 10년이라는 동안에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이 들어가니까요. 비타민 D는 우리는 보통 뼈 건강 맥락에서 비타민 D를 생각한다. 하지만 D는 사람보다도 더 복잡하다. D는 부족한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저항성 위험성이 정상보다도 30%가 높아진다. 햇빛을 쬐고 그래서 보충제에는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치즈에 있다. 아연은 붉은 솔고기를 해서
6개월간 아연 30g을 복용한 가짜약을 복용한 것과 비해서 큰 차이의 개선의 차이가 보였다. 단식을 활용한다. 단식, 하루 동안의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매일 밤 12시간 동안 단식을 한다. 물은 제외하고 보통 저녁을 이렇게 먹고 식사에 지방이 많고 정제 탄수화물이 적다면 몸이 자신의 체지방을 비롯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적응하면서 이런 단식이 매우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타 조언으로 일반적으로 저녁적인 식사를 대처하는 쉐이크에는 주의를 한다. 쉐이크, 단지 당뇨병이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시판되는 음료는 지방에 대한 극도로 잘못된 일반적인 두려움 때문에 또 거기에 담긴 또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에는 몸에 좋은 쉐이크가 나와 있다. 영양성분과 첨가 보고 찾아본다. 음식에 대한 갈망, 이렇게 토요밤에는 집에서 달걀찜이 먹고 싶다는, 그러면 음식은 감자칩 아이스크림인데 달콤한 짭짭한 것이 먹고 싶다면 치즈, 견과류, 씨앗을 통해서 갈망을 채우도록 노력을 해 본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간략 하나만 하루 식사를 3끼로 기준으로 식단 구성을 제안해 본다.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해서 대개 베이컨, 달걀, 뭐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오믈렛, 또 달걀 머핀, 전유, 요구르트, 아몬드. 점심 식사는 아보카도, 이렇게 프로틴 스타일 햄버거, 채소를 곁들인 고기, 산장 치즈 이런 거. 저녁 식사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가족끼리의 또 식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다면 또 물 한 잔과 함께 애플 사이다 식초 2큰술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초, 타코 샐러드, 채소, 연어, 또 고기와 채소, 컬리플라워, 이렇게 주들, 채소, 누들 이런 거. 디저트, 그렇다. 인슐린과 혈당을 올리는 열리지 않는 감미를 이용한 디저트라면 인슐린 급증 없이 이 단맛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저탄수화물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있다면, 또 키토빵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다면 쿠키, 머핀, 케이크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온 가족이 연구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일간 운동 계획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다. 운동 다양하게 스쿼트라든가 종아리 운동이라든가 다양하게 유산소 운동, 건강식품 목록으로서는 이렇게 아보카도 등등의 것을, 치즈도 좋은 치즈를 통해서 고기 종류 방목한 것들, 또 이렇게 버섯 종류 죽순 좋은 것들, 발효식품은 식초, 사과식초, 사워크라우트, 김치, 피클, 사워도우, 또 음료수는 커피, 뭐 콤부차, 발효시킨 차, 콤부차, 또는 식초, 무가당, 탄산수, 레스톨, 샐러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2회 이하로 제한해서 할 것은 아몬드, 당근 같은 거, 단백질, 채소, 과일, 통보리 같은 것들. 피해야 할 것은 카놀라 이것도 하지 말고, 연유, 탈취, 설탕이 들어간 것들은 어떻든 빼고, 채소, 과일에서도 아주 다른 것들은 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피해야 할 식재료들로.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간 것들, 양념, 아가베, 가당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로 시작을 해보자. 더 건강하기 위해서 인슐린에 대한 것을 실천을 해보자. 고 파이팅, 브라보, 그레이. 책을 많이 보셨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한 100여 년의 세월에 이렇게 많은 책들을 분량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책을 해서 이영은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치자. 벤저민 박사의 아프리카에서 제이슨 펑의 내용이 있고, 로 울프는 이렇게 원인이라는 빅맨에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손 베이크 박사 했고, 또 니나
타이셜츠의 아프리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의 역설의 저자로서 이렇게 책을 추천했습니다.